듣겠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나주 시민 여러분, 전남 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영혼함이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청년들이 한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로 다행스럽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는 갈라져서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남북이 갈라져서 싸우는 것도 힘겨운 일인데, 동서가 갈라져서 싸우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제는 남 여러 갈라서 싸우게 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 싸우게 하는데, 이런 세상 우리가 피해야지요. 새로운 세상으로 가야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참 안타깝게도 저는 길지 않은 공직 생활을 했지만, 저는 언제나 판단을 할 때 정말 현장에 있는 우리 국민들 중심으로 판단했고, 나한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국민들 중심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손실이 오더라도 우리 국민들 중심으로, 국민을 믿고 밀어붙여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 작은 권한 행사하면서 여러분의 인정을 받아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이 나라를 바꿀 유능한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 윤여준 교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치인이 무지한 건 죄악이다. 국가 지도자가 무능하거나 무지하면, 특히 그냥 무지한 건 괜찮은데 어디 이상한 사람 얘기 들어가지고 국정을 결정하면 이 나라 운명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실을 결코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인 과학적인 세계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부에서 10시까지 6명만 모이는 걸로 완화를 했다는데 제가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아니 재작년이죠 벌써, 신천지 때문에 전국이 감염 위험에 떨고 대구에서는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집에서 기다리다가 환자들이 죽어갈 때 빨리 그 신천지 명단 구해서 검사하고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의 최고의 억압 권력을 가진 검찰이 법무부가 지시하는데도 안 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신천지에서 해코지 할까봐. 영매인데 그 영매가 해코지 할까봐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재명은 했습니다. 요 쥐꼬리만한 방역 권한 가지고 제가 30만 그 무서운 사교 집단의 반격과 음해 공격을 감수하고 제가 직접 본진에 쳐들어가서 명부 구했고, 아예 종교 집회 못하게 시설 전부 폐쇄시켰고,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의 아방궁 가편까지 제가 직접 가가지고 방역을 지키는 데는 지휘교화도 강자도 약자도 없다, 교주도 검사받아라 해서 그날 검사받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필요하면 하는 거고, 어려운 일 하라고 국민들이 권한 줬으니까 권한 행사해서 필요한 일 해치워야 되는 거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코로나 위기도 이제 코로나가 성격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덩치가 산만한 것이 한번 깔리기만 하면 다 우리가 막 죽을 지경이었는데 지금은 팔이 만해졌어요. 동작은 빠른데 숫자는 많아졌는데 힘이 약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럼 방역의 방식을 바꿔야죠. 이 당연한 것을 유연하게 스마트하게 자율적으로 하자는데 이 관료들은 옛날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똑같은 성남시 부패 공무원, 똑같은 경기도 공무원들 제가 지휘해서 온 국민이 몇 년 만에 인정하는 성과를 낸 거 다 지휘 능력 때문 아닙니까? 제가 확실하게 지휘해서 이 코로나 신속하게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피해본 모든 손실 제가 확실하게 긴급 재정 명령을 해서라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경제 어렵지요. 솔직히 어렵잖아요. 이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고도 성장을 누리면서 불공정 문제를 외면했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각자의 성취에 주력하느라고 결국은 불공정을 방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양극화와 격차가 발생했고 불평등이 발생했고 불공정이 일상이 됐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저성장이고 저성장은 바로 기회부족이고 최고의 피해 계층은 바로 취약한 청년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편을 갈라 싸우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불공정을 완화해야 합니다. 격차를 성장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기회가 늘어나야 다투지 않고 협력적으로 경제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프라 대대적으로 구축해서 저기 전남 구석에 작은 섬에서도 태양, 파도, 바람 섬에서도 태양, 파도, 바람 이용해서 에너지 생산해서 팔 수 있으면 경제 살지 않습니까? 국가가 투자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에너지 공대 어렵게 만들었는데 지원자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지방이 살려면 거기다 왕창만이 뽑으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을 먹고 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안 해서 문제죠. 여러분, 경기도에서 똑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1,000만 명이 사는 억울하면 거기다 더 지원해야 되는 게 맞죠?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사람도 없는 세상,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데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한다. 이게 정의이고 이게 상식이죠. 이재명은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퇴임할 당시에 남쪽이 인구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남북 간의 SOC 투자, 기반시설 투자 비율이 북쪽이 6, 남쪽이 4였습니다. 북쪽에, 동쪽에 제가 예산 추가 지원 더했고 똑같은 산업들도 북동부로 옮기기 위해서 정책으로 결정했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대부분의 공공기관 제가 사인하고 지금 다 북동부로 다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남쪽에 있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그거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문제 있다고 해서 이재명을 지지 철회하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청년들이 서울로 떠나가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멸한다고 주변 도시들 난리죠? 그런데 황당무계하게도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학교에 교실이 없어가지고 6.25 피난 시절에 했던 것처럼 학교 운동장에 컨테이너 놓고 거기서 지금 수업하고 있어요. 아침에 출근이 2시간이 걸려가지고 지옥철, 지옥 출근길이라고 해요. 이제 지방은 인구가 적어서 소멸하고 수도권은 미어터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고쳐야 합니다. 누군가가 용기를 가지고 해야 한다. 자, 지방에 더 많은 투자해야 된다. 지방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해줘야 한다. 지방에 더 많은 산업과 산업단지를 배치해야 한다. 지방의 교육기관을 살려야 한다. 지방의 R&D 기관 더 많이 유치해야 된다. 더 쉬운 거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 다 지방으로 보내서 거기서 한 명이라도 더 취직하고 한 명이라도 더 밥 한 끼 더 팔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권한이 생기면,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면 200개가 넘는 공공기관 이전 제가 실제 옮기는 건 모르겠지만 결정은 1년 안에 다 끝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 바람직한지, 어떤 게 유용한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용기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죠. 특히 리더의 용기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기득권자들이 반발하니까요. 똑같은 돈 7조 원을 들여도 사람 많이 사는 강남에다가 지하철 쫙 깔면, GTX 깔면 표가 더 많이 나온다. 7조 원 여기 깔아봤자 인구 다 찍어도 표 안 된다. 바로 이런 생각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집단지성과 정의와 상식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짧은 공직의 경험에 의하면 국민들은 내 삶이 바뀌면, 1년의 경험에 의하면 국민들은 내 삶이 바뀌면, 내게 체감되는 성과가 있으면 정치인을 지지하더라. 그리고 말이 아니라 결국 결과로 증명되더라는 거죠. 저는 자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호남경제 확실하게 부흥시켜서 서울로 가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고, 여기서도 배우자를 구할 수 있고, 여기서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공정한 나라, 남부지역 호남도 살아가는 나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 먹고 안 하니까 못하는 것이죠. 이재명은 역사를 믿고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실적으로 증명된 실력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여러분이 불러주셨겠습니까? 약속드리는 것처럼 저는 국민에게 한 약속 다 지켰습니다. 아니 5%, 약 4% 못 지켰군요. 95% 이상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고 거의 대부분 지켰습니다. 그거는 수치로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영남과 호남을 묶는 남부 수도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도권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1급 하나의 수도권이라 다 그리로 몰려가서 나라가 지금 이제는 흥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제대로 배분해서 영호남을 잇는 이 남부벨트, 높은 경제력을 가진 독립된 하나의 수도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투자는 물론이고 권한도 배분하고 산업비나 공공기관 배치해서 확실하게 이재명이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가 순천으로, 목포로, 그리고 나주로, 곧 광주로 갈 텐데, 여러분,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의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치인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서성의 문제의식 그리고 상인의 현실 감각 두 개를 동시에 갖춰야 한다. 실용적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향과 가치는 잃지 않되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실용이 중요하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 실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세월 공부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제학 책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연습 없이 곧바로 직무 수행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런 내용을 알지 못하는 무지무능한 대통령이 만약에 이 위기의 상황에 선장이 된다면 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 수 없고 파도는 어떻게 넘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부적인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배가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여러분? 그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바로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능력도 키우고 그 IMF 위기를 곧바로 이겨냈던 것처럼 그리고 정부가 고속도로를 깔아서 ICT 산업혁명의 토대를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실력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가진 통합의 정신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통합 어렵지요. 용서, 화해 어렵지요. 평생을 정치 탄압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3번씩이나 넘기면서 눈앞에 뻔히 보이는 정치적 상대방이 자신을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용서해야 된다고 말했고 실제로 용서하고 통합하고 화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찢어지지 않고 함께 사는 나라로 세계 선진국이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는 나라로 세계 선진국이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보복으로 극단적 상황에 맞닥뜨렸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의 절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이 군사정권보다 더 심각한 검찰 왕국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찰 왕국에 왕이 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검찰 왕국의 왕이 돼서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대놓고 선전포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다시는 증오와 갈등으로 국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통합의 정신, 유용한 인적 자원이면, 좋은 정책이면, 좋은 자원이면 진영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 쓴다.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중심에 두고 자신의 사적 목적이 아니라 국가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한다. 이 통합의 정치를 국민 통합을 해낼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3월 10일에는 미래로 나아가는 세상을 만듭시다. 3월 10일 여러분 아침에 눈 떴을 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냐는 다음 문제이고 그날로부터 어떤 미래가 열릴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보복, 정쟁, 증오와 갈등, 사적 욕심, 무능과 무지가 판치는 과거로 돌아가는 세상. 유능한 리더와 함께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새롭게 희망을 만들고 성장을 회복하고 기회가 많아진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나라, 희망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도 야, 나도 결혼해서 애 셋 낳고 잘 살아야지, 얘가 크면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겠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 이렇게 믿어지는 세상, 그때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황무지에서 G10, 10대 경제 강국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의 헌신과 우리 국민들의 유능함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DNA 때문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멉니다. 그러나 갈 수 있습니다. 문화 강국으로, 경제 강국으로, 군사 강국으로 G5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을 다 한 곳으로 모아야 하고, 리더가 통찰력이 있어야 하고, 국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능한 정제 대통령, 통합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위기 극복 청사령관으로 누가 적합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일 앞에서 위험한 길을 열어갈 때 그 길이 가야 될 길인지 아닌지를 주술사에게 묻지 않고 국민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명령하고 국민이 필요하는 것들을 해낼 때 나의 사적 이익을 절대로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덕목이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대체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장동 가지고 자꾸 저 흉보는 사람이 있던데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나중에도 아마 어디 개발 허가 많이 해주고 있을 겁니다. 다 그렇게 개발 허가해줘가지고 민간 개발업자가 다 개발 이익 먹었던 게 우리나라 역사 아닙니까? 부산 LCD도 그랬고, 저기 우리 윤 후보님 장모님이 했다는 여주 공공지구도 그랬지 않습니까? 공공개발해가지고 개발이익 100% 환수하려다가 못해서 그 국민의힘이 맞고 윤석열 후보가 이상하게 영향력 미치고 해가지고 살아왔던 애들이 민간 개발하려고 난리칠 때 제가 그 막았던 사람인데 거기서 70% 환수한 게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70% 환수하고 나니까 혹시 저쪽 이익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1100억 더 환수했어요. 도둑이 자기 물건 훔치는 거 봤습니까? 내가 나한테 뺏는 거 봤어요? 그냥 해먹으려면 그냥 민간에다 허가 쫙 해줘버리면 아무 문제 없지. 뭐라고 그거 갖다 시민들한테 환수하려고 생난리를 치고 싸웠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가 그러잖아요. 이재명 시장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남욱이 그러잖아요. 12년 동안 찔렀는데 씨알이 안 먹히더라고.
정량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야, 우리 이렇게 부정거리한 거 이재명 시장은 큰일 나니까 평생 비밀이다. 녹음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푼이라도 이익 본 게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5,800억 환수해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환수제도 만들어가지고 10수년 동안 환수한 게 2,700억 밖에 안 되는데 제가 단 한 방으로 환수한 것만 5,800억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익을 준 일도 없고 억압해서 피해만 줬고, 그런데 이 부정집단한테 이익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익도 줬잖아요. 그 종잣돈 그 수사해서 탁 틀었으면은 LH가 계속 공공장을 해서 이런 일 아예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때 부정대출 그거 봐줘가지고 그걸로 종잣돈으로 땅 샀지 않습니까? 3억 5천 가지고 8천억 본 게 아니고 1조 3천억 들여가지고 4천억 본 거 아니에요? 성남시는 25억 들여가지고 5,800억 벌었는데 그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 고시 공부하는데 원서 10,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공부하느라고 돈이 5천만 원 들었어요.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10,000원입니까? 1만 원입니까? 내가 1,000만 원짜리 회사 만들어가지고 100억 빌려가지고 50억 남겼으면 몇 프로 남은 거예요? 50% 남은 거잖아요. 계산을 못합니까? 법률가가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을 갖다 뻔뻔하게 속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국민들을 이런 사소한 거짓말로 마구 속이는 사람이 국정을 운영하면 국민을 제대로 대접하겠습니까? 저는 이익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익 봤잖아요. 집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 녹취록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오늘 보니까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가진 카드면 내가 가진 카드면 내가 가진 카드 한 개면 이게 녹음에 나와 있는데 뭐 아무 관계도 없고 씨알도 안 먹히고 절대로 알면 안 된다고 보안 유지해야 되는 우리가 이재명이 가는 우린 죽었어 라고 하는 저를 거는 그분이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제가 직원관리에 잘못한 거는 제 부족함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어떻게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혜택 보게 하려고 성남시민 1인당 58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제가 안 해도 될 일을 해가면서 환수해서 돌려드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거를 그렇게 뻔뻔스럽게 자신이 이익도 줬고 자신이 이익도 받았고 그 관련자들이 내 카드 한 개만 주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그러던데 앞으로는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때까지 봐준 건 뭐고 더 못 봐준 건 대체 뭡니까? 이게 도대체 뻔뻔하게도 그런 뻔뻔함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실을 규명해 주시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선거 캠프에서도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매일 다니면서 여기서도 이 얘기 저기서도 저 얘기 3억 5천에서 뭐 어쩌고 얼마 생겼다. 산수도 못합니까?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속여요.
자기가 관계돼 있으면서 자기가 이익도 줬고 자기도 이익 받았으면서 어떻게 이익을 주기는커녕 피해만 줬다고 저보고 공산당이라고 욕하는 그 사람들하고 저를 엮을 생각을 합니까? 화천대유가 그랬다니까요. 법정에 와서. 아니 한 번 정해서 승부아니지 세상에 시장이라는 사람이 왜 1100억을 더 뺏어가냐. 인허가권을 남용해가지고 1100억 더 내라 해서 할 수 없이 냈는데 우리가 그 사람 공산당이라고 욕했다. 깡패라고 욕했다. 그 법정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저 개인의 억울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판단에 중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만 믿고 꿋꿋하게 나가겠습니다. 최종의 목적지에는 여러분들이 데려다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3월 10일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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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오늘 소중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로서가 박천호 선생님께서 4기 민주정부의 수립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서예 작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서라고 합니다. 네, 박천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우리 위기 극복 대한민국 경제 발전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나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미래를 위해. 네, 박천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방도 네, 마이크가 너무 약해요. 네, 지방도 잘 사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 함께 사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